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하는 법, 월스트리트 트레이딩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 제시 리버모어 지음 이은주 옮김, 탑픽에서 펴낸 책입니다. 1부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 주가의 흐름을 읽어라. 사람도 개성이 있듯이 주식도 종목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하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는가 하면 깔끔하고 직선적이며 필연성이 강한 종목도 있다.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은 개별 종목에 익숙해지면서 각각의 특성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 환경에 각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가는 한 지점에 고정되지 않는다. 소폭이나마 상승과 하락을 거듭한다. 일단 주가가 확실한 추세를 타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선형적 주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는 성향이 있다. 추세선 형성 초기에는 며칠 동안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다가 이른바 정상적 조정이 일어난다.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던 이전 며칠 동안보다 거래량이 훨씬 줄어든다. 이 정도의 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러므로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주가 변동이라면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정상적 흐름으로 되돌아오고 거래량도 다시 증가한다. 조정 이전의 추세가 진짜라면 주가가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신고가 수준에서 매도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소폭에 그치는 하락 반발이 동반되면서 이런 흐름은 며칠 동안 강하게 이어진다. 그러다 얼마 후 또 한 번의 정상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 상황이 되면 첫 번째 조정 때와 동일 선상에서 추세선이 이어져야 한다. 주가가 확실한 추세를 탈 때는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형성의 초기 국면에서는 이전 고점과 그 다음 고점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50달러짜리에서 시작하는 주식이 있다고 하자. 주가 흐름의 첫 번째 국면에서 가격이 서서히 상승해 54달러까지 됐다. 그러다가 하루 혹은 이틀 동안 조정을 받으며 52.5달러 정도로 하락한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해 59달러 혹은 60달러까지 상승한다. 그러다 다시 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1포인트 혹은 1.5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하락폭이 3포인트나 된다. 다시 며칠 내로 상승 추세가 재개되었지만 이번에는 초기 국면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2단계쯤 되면 주가 상승 추이는 더욱 거세진다. 따라서 정상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 고점 60달러에서 다음 고점 68에서 70달러까지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정상적 조정이 일어나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전개된다. 조정 국면에서 주가가 6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여전히 정상적 수준의 하락폭에 속한다. 그러나 하락폭이 5포인트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며칠 내 상승 추세가 재개되어야 하며 또다시 신고가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시간 요소가 개입된다. 여기서 한마디 조언하자면 한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매매로 이익을 실현한 후에는 일단 인내심을 발휘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 신호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하루 만에 6에서 7포인트 상승했고 다음 날에는 활발한 거래와 함께 8에서 10포인트 상승했다. 그런데 장 마감을 1시간가량 앞두고 주가가 갑자기 7에서 8포인트 하락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이 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1포인트 정도 더 하락했다. 다행히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탔고 초강세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자. 여기서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 주가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자연스러운 정상적 조정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정상적 조정이 일어난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 하루 만에 당일 고점에서 6포인트 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에 없이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를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하고 절대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위험 신호가 포착된 이상 이제는 인내심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즉, 위험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발을 뺄 용기와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위험 신호가 항상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가 변동에 관한 규칙이 100%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위험 신호를 계속 주시하면 장기적으로 크게 이득이 된다. 언젠가 투기의 귀재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나는 말이야, 공연히 그 신호에 맞서 버틸 생각이 전혀 없다네. 나는 그냥 손 털고 나와버려. 며칠 지나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걱정도 덜 되고 내 돈도 지키게 되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내가 철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급행열차가 시속 95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는 거야. 이럴 때는 철로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괜히 버티다 열차에 치이면 나만 손해지.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원하면 언제든 다시 철로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나는 이 주옥 같은 말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분별력이 있는 투자가라면 위험 신호를 허투루 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투기자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나와야 할 시점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다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주가는 계속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은 다음에 반등하면 바로 청산해야지 라고 말한다. 그러다 정말로 반등이 일어나면 처음에 다짐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시장이 다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이었고 이내 기세가 꺾이고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다. 망설이다 때를 놓치고 그렇게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미리 정해둔 매매 원칙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걱정도 덜고 막대한 손실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취약한 본성이야말로 대다수 투자자나 투기자의 가장 큰 적이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후 다시 오를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기대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라던 것과 다르게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망설임 때문에 또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투기를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희망사항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누구든 투기로 매일 혹은 매주 성공할 수는 없다. 최적의 매매 기회는 1년에 단 몇 차례밖에 오지 않으며 반드시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회는 많아봐야 4-5차례 정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소소한 움직임에 모두 반응하기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이 형성되기까지 느긋하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시장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다면
첫 매매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잘 주시해야 한다. 그러다 정말로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장부상 이익을 실현하고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라. 여러분이 시장에서 나와 관망하고 있을 때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열심히 시장을 누비는 투기자가 있다. 고맙게도 이들은 여러분이 다음번 매매에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판을 열심히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빈번한 매매는 잦은 실수로 이어지고 기회를 노리는 투기자는 이러한 실수에서 이익을 챙긴다. 투기는 너무도 흥분되는 게임이다. 주식 투기에 빠진 사람 대다수가 거래소를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살다시피 한다. 장 마감 후에는 어떤 모임에 가든 시장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시세 표시기 혹은 시세 표시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소폭의 주가 등락에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큰 흐름을 놓치고 만다. 큰 추세가 진행 중인데 자잘한 주가 변동 상황에 신경 쓰느라 전반적 흐름을 오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기적 주가 등락에서 이익을 보는 데만 급급한 투기자는 정말로 큰 이익을 낼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주가 흐름과 그 흐름의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시간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주 산골에 사는 한 유명한 투기자가 3일이나 지난 시세표를 받아보면서도 매매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은 1년에 두세 차례 중개소를 방문해 자신의 시장 포지션에 따라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낸다고 한다. 이 중개인의 사무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내 친구는 호기심이 발동해 이 사람에 관해 이것저것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친구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게다가 1년에 겨우 한두 번 중개소를 방문하면서도 가끔 엄청난 규모로 주문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이 투기자를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친구는 시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시장 추세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 투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사업을 한다는 자세로 매매를 합니다. 내가 분별력을 잃고 사소한 변화에 휘둘렸다면 아마 크게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머리를 식히며 생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나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시장 동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진짜 시장 흐름이라면 하루 만에 그 흐름이 끝나는 법은 없어요. 진정한 추세가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산속에 있다 보니 유의미한 흐름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신문에서 몇몇 종목의 시세를 보고 내 기록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기록하다가 한동안 유지됐던 가격 패턴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그때 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내로 나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산골 사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이 사람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수집한 모든 자료에 시간 요소를 결부해 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작업했다. 덕분에 시간 요소가 결합된 아주 효율적인 주가 기록표가 완성됐고 이 도구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4부 리처드 와이코프, 제시 리버모어를 만나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1.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을 길러라. 독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 수백만 명이 버글댄다. 그러므로 특히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유망한 종목과 유의할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숙한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단지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주식을 산다는 점이다. 사실 무배당주의 경우 특별한 투기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싼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저가 주식 중 주당 $30 정도였다가 $40로 혹은 $100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나 이런 저가 주식 중에는 기업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재정 수지를 맞추느라 허덕이며 주주에게는 쥐꼬리만한 수익률밖에 약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종목을 선택할 때 투자자는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어디인지, 평범한 수준의 업종은 어디이고, 상대적으로 약세 혹은 취약세 업종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2. 약세 업종은 피하라. 강세주와 약세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야 할 포지션을 취하는 바람에 절호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다. 이와 관련해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한다. 약세 종목은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확실한 재정 기반이 없는 저가 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이 약세 종목의 대표주들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하고 장이 되살아날 때는 이 종목의 회복세가 가장 더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저가 주식은 피해야 한다. 운전 자본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하락 장세를 맞으면 극심한 경쟁 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약세 업종과 약세 종목을 피하려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초강세 업종과 초강세 종목은 되도록 취하려 한다. 현 상태에서 향후 장세를 예측할 때 전망이 가장 좋은 업종을 선택한다. 물론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꼼꼼히 살피면서 예상 결과를 수정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3. 주식에도 성수기와 제철이 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마다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저마다 가장 잘 나가는 이른바 성수기와 제철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타이어 관련 종목의 성수기는 다들 알다시피 봄과 여름이다. 성수기가 지난 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 종목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나 상황이 다른 종목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에는 제철이 있듯이 유행이라는 것도 있다. 상황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그 변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투자자가 앞으로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잘 나갈 때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이내 곤두박질 치는 수많은 종목에 발목이 잡혀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종목에 자금이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는 저가주에 자금을 몰아넣지 않음으로써 투자 자산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유망한 투자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투자 시장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전시키지 못하는 것만큼 성공을 꿈꾸는 일반 투자자의 발목을 강하게 잡는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대체로 비생산적인 포지션에 자본이 편중되거나 비유동자산에 묶이는 상태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가격이 한 달에 2에서 3포인트 정도씩 상승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한 달은 너무 길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 달 후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던 바로 그 종목이 몇 개월 만에 20포인트나 상승한 가격에 팔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반면에 자신들이 샀던 저가주든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4. 투자에 성공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데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 누구든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시장을 잘 살펴본 다음에 뛰어들어야 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 대상 업종의 현 상태와 일반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기업의 재정 상태라든가 지나온 역사, 생산 역량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채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5. 성공의 필수 요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바로 지식과 인내심이다. 인내심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주식을 사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꼭지 근처에서 주식을 산다. 대다수가 그렇다. 장기적 측면에서 지식을 제외하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주식을 사면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식의 가격이 너무 천천히 오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우량 종목은 때가 되면 그동안 인내한 부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다. 특히 요즘처럼 강시장일 때는 더욱 그렇다. 업종 전체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최강세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선택하라. 오로지 희망 하나만을 믿고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보일 때만 매수에 나서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